주제 아니면 그냥 그래도 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재밌었는지. 그냥 만약에 바뀐 점 있으면 저 같으면 먼저 나 이거 뭐 했다 이렇게 먼저 말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재밌게 얘기했던 게 그 막 사소하게 뭐 화장품 바뀌거나 그런 거를 되게 잘 알아보면 좀 소름이 끼치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 네 사람 굉장히 재밌게 왔다 갔다 얘기하던데 자매님이 한번 얘기해보고 나중에 또 여기 남성들 중에서 대표가 한번. 저희는요 살쪘다는 게 일단 답이 없다. 그래서 말한 게 그냥 남자가 여자를 빤히 보면서 그런가? 누나가 자연스럽게 사진을 돌려서 너무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되게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지? 와, 남성들에게 오늘 그냥 그냥 한수를 가르쳐줬네. 한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남성들이 저 자매에게 박수를 한번 합시다. 참 재밌게도요. 여성들은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느 부분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떠냐 날씬하다 그러면 팔뚝이 굵어요. 허벅지가 굵어요.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 여성들은 큰 특징이 자기는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럼 남성은 어떠냐 하면 다 자기가 괜찮다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수컷들은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남성들은 어떤 얘기 재밌게 했나요? 저는 막 재밌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범답은 아니고 제가 평소 같으면 네, 그런 질문 들었을 때 좀 살찐 거 같긴 한데 그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면 먹으라고 하려고 아니에요. 더 먹으라고? 안돼. 저 대답에 대해서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지금 안돼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김장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내가 굴리고 다닐 테니까 계속해서 상처.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나도 말랐었거든. 말랐었는데 이제 20kg가 더 찌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성들은 말라서도 자기 어디가 쪘다고 그런다 그러잖아. 저 물어본다고. 여보 나 살쪘지? 그러니까 맘 놓고 먹어 내가 굴리고 다닌다니까. 네. 저기에 대해서요? 왜 저런 아니 왜 저러니 자기 저는 저 동영상을 보고 저 배우가 최수빈이거든요. 저 여자가 제 여자친구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수빈이 이상형이구만. 그러니까 저는 이상형을 너무 이상해지는데 이상형은 아니고요. 그냥 예쁘니까. 예쁘니까. 우리 김장도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더니만 나를 이렇게 넌 내 이상형이 아니야. 오늘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심하지. 우리는 이제 2월에 졸업하고 5월에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냥 막 졸라가지고 막 했다고. 근데 회사 갔다 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회사에 너무 괜찮은 아가씨들 너무 많은데 이상 헐그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누가 얘기할 만한 사람? 유나가 한번 얘기해봐. 보기 있었구나. 근데 살다 보면 맨날 옳지 않고 안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결혼은 현실이거든.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이쁜 여성이라도 저런 갈등이 생기고
옳지 않아서 안 할 것 같아도 하게 돼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 결혼 예비학교에 사는 주제인데 제가 결혼 예비학교에 가서 꼭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반드시 갈등이 있다. 어떤 만남이든 천사같이 이쁜 그 수빈? 무슨 수빈? 최수빈도 선남 선녀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죠.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죄성이 있다는 거죠. 죄성이 있다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조차도 놀랍게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동기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성국 장로는 중상층이에요. 그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집에 시집가면 그래도 아주 가난하지는 않겠구나. 그럼 또 하나는 저는 키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사실은 제가 156인데 2cm 늘려서 158이라 그랬다가 지금까지 놀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적은 키는 아닌데 적은 키였죠. 근데 우리 김 장로는 키가 얼마냐 하면 177에서 8이니까 그때는 큰 편이지. 내가 적으니까 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결핍을 상대편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이 되는 거죠. 죄성 때문에. 이게 이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작동이 되어져요. 운전할 때요. 끼어들게 하는데 내가 차선 놓쳐서 끼어들면 그럴 수도 있지. 특별히 저희는 집에 이제 강남에 살다가 온누리교회 가면 반포대교 건너요. 반포대교. 반포대교 건너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놓쳐요. 그럼 내가 놓치면 아 차차 놓쳤구나 끼어들면 어떠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면 잘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줘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 이게 이기적인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 하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 안 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일본 가서 일본 여성하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 언니네 엄마가 6남매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 6남매 있는 호랩이지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 더 아픈 건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외삼촌이 황소 한 마리 받고 우리 어머니를 제일기업한테 팔아버렸어요. 황소 한 마리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기 못 낳았다고 내쫓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저 아기 못 낳는 저 아낙네들이면 내 새끼였어서 잘 키워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배우자를 원한 게 아니고 유모를 원했던 거죠.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아이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아프게도 우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입니다.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이 골치 아파요. 이분들은 못다 이룬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외부 탓해요. 굉장히 우리 아버지 완벽주의자. 근데 이제 우리 언니네 엄마가 6을 낳고 또 우리 어머니가 씩씩하게 6을 낳고 우리 12남매. 옛날엔 다 그랬다가 2배인데. 근데 우리 12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아버지 못마땅하다 그랬죠. 그 우리는 어떠냐면 권위자를 보면 굉장히 상처가 왔더니 움츠려요. 늘 아버지가 못마땅하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외에도 상처가 많죠.
다 하면 뭐 시간이 많으니까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관계 맺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권위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하영동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세 사람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논하느라고. 제게 하영동 목사님은 권위자잖아요. 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그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도 못 먹겠더라고요. 경직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마석에 있는 어느 단체에 강의를 갔는데 그 단체장이 내가 도착했다고 마중을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꼭 닮은 사람이죠. 제가 내리면서 당황해가지고 그땐 스마트키가 없었습니다. 키 꼽아놓고 내리면 잠궈가지고 평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권위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요번에 이 주제를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냐 하면 여러분에게 권위자에게 해당하는 분과의 그 얽힌 어떤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풀어야만이 여러분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러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왜 그러는지 탐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왜 권위자를 보면 이렇게 그럴까? 권위자에게 늘 우리 아버지에게 야단맞았기 때문에 또 뭘 잘못하면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움츠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됐죠. 그 다음 이제는 어떠냐면 나는 그런 것이 있지라고 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면 권위자를 만나면 제가 놀랍게도 옛날에는 이장로 장로님 만나면 교수님 만나면 안 편했었어요. 제게는 권위자로 다가왔거든요. 다가왔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그저 눈치 보고.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와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해하니까 어떠냐면 옛날보다는 제가 좀 덜 경직됐죠. 그렇죠? 부드러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격려가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도 어떠냐면 매끄럽지 않아도 수용한다는 것을 매끄럽지 않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떠냐 하면 나를 개방하는 것. 그래서 본인을 어떠냐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건 개방한 거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안 하겠다고 이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아버지로부터 못 받은 사랑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김장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딸이 귀한 집 5번째 아들. 우리 시댁은 딸이 귀해요. 나도 아들만 둘 있죠. 우리 아들 둘 장계 보냈더니만 얘들도 그냥 아들만 다 나가지고 손녀가 없어요. 보면 남의 딸이라 다 이뻐 보여. 근데 우리 김장로 5번째로 태어났는데 연년생으로 누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고모는 저주고 우리 김장로가 유모한테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장로와 나와의 만나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했고 우리 김장로는 늘 따뜻한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데 우리 김장로를 저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해서 자기가 잘 보살펴주는 사람 보살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딱 해보고 나니까 제가 투사드리는 거죠. 전 투사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오라버니 전실 자식들하고 싸움 나면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나서 죄성이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문화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만남에서 문화 이게 연애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문화 차이도 다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결혼하면 바로 부딪힌다는 거죠. 저는 경상도 사람, 우리 김장로는 경기도 사람. 음식 문화 부딪혔어요. 경상도는 손님이 처음 오면 새김치 담아서 줍니다. 버무려가지고 양념 맛있게.
그렇죠? 근데 경기도는 며칠 전부터 해서 잘 발효시켜서 대접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랑감이라고 우리 집 처음 데려가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양념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대접했어요. 전 그 양념이 경상도 양념 젓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맛있지, 그치? 그래서 맛있지 그러니까 그냥 먹더라고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김치냐 겉절이지. 이렇게 해서 음식 먹는 문화라든지 그다음 각 가정의 습관이라든지 이것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다음 내가 우리 김장로를 약간 무시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김장로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집 문화는 그냥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시끄럽다, 침 튄다. 네, 말 못하겠어요. 시끄럽다, 가시나가 무슨 말이 그래 많노? 막 못하겠었어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형제들 문화인데 우리 시댁은 뭐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시댁 갔다가 전체 모임 갔다 오면 막 웃으면서 어머니 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우리 집 제일 김성묵 씨 제일 큰형 그러니까 제일 집안에 제일 어른이시지.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시면 새로운 새 사람이 오면 좀 우리 뭐 가문은 내력이 이렇게 되어졌고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얘를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시아버지 장로고 아버지 아까 본부장에서 목에 힘주고 다녀도 제 어렸을 때 굉장히 게을렀다. 발을 하도 안 씻어가지고 발이 까마귀 발이었다. 한 번은 우리 데리고 가는데 겨울 건넜는데 발 한 짝 빠졌는데 양말 벗겨보니까 하나는 때가 불어가지고 백로고 하나는 까마귀더라. 아니 세 사람 데리고 이런 얘기 할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뭐 계속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식된 제가 보기에는 저 집 되게 웃기는 집이다. 근데 그 사람들 자기들은 그거 유머래요. 맞아요, 유머 맞아요. 근데 나는 경직될 때 그걸 유머로 못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이 그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속이는 게 있어요. 오늘 화이트데이를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꼭 사탕 줘야 돼요. 이게 문화가 되어져가지고 또 안 주면 어떠냐 하면 옆집 남편은 화이트데이에서 사탕 갖다 줬는데 왜 안 주냐, 너 나를 안 사랑하지. 엄청나게 속이는 세속 문화가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 예배학에 제가 갈등은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불안해하면 저는 어떠냐 하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경직되어져서 그래서 나를 굴리고 다니겠다 그러면 그래 나를 굴리고 다녀 그러고 내가 동그랗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나를 살쪄서 같이 여성들은 본데 살찐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내가 진짜 이상형이 아닌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놀랍게도 제가 인간에 대해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도 다 그래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고 하고 좋은 얘기를 들어도 어떠냐 하면 갈등이 있다고요. 그때 어떠냐 하면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죠. 고난이 축복,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나와 직접 관계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은 어떤 관계이든 있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갈등이 생긴 것은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어느 구절도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성경은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재료도 다르잖아요. 그쵸? 남자는 이렇게 그냥 멋있어도 흙이라서 톡이라. 자매님은 본 차이 나잖아요. 톡이하고 본 차이 나고 온전히 값 차이 나는 거 남자들은 몰라. 지금 이게 안암시장 가면 톡이로 만든 컵은 500원에 2개 살 수도 있다. 근데 본 차이 나는 500원에 2개 못 사요. 10,000원 넘지. 본 차이 훨씬 비싸요. 뭐 외주들이든지 한국 도자기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근데 주물러서 만든 그것도 다르고.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건 나는 여성이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든 데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도 한 여성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임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배우자를 고를 때 굉장히 어떠냐면 어떤 배우자를 고를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예비학교에서 물어봤죠. 자, 배우자 고르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랑 대화가 잘 통하는 거. 오케이, 대화가 잘 통하는. 그 다음 고기는? 잘 웃어야 돼. 오, 좋다. 고기는 어때요? 오, 그렇지. 근데 요새 어떠냐 하면 결혼 예비학교에서 물어보니까 권사님 딸을 하고 결혼하면 마이너스 10점이래. 교회 다니고 권사님 딸이면 잘 경직됐다는 거죠. 그 다음 고기는 이제 어때요? 공을 쓰는 사람. 고기는 이제 어때요? 입어야 되지. 오케이, 좋아. 저 뒤에는 저랑 가치관이 잘 맞는. 가치관이 많은 사람. 오케이. 저기는? 눈이 좀 이뻤습니다. 눈이 이뻤으면 좋겠다. 여기는? 리액션이 좋아. 응?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잘 모르겠다. 어떤 부분에 리액션이 좋아야 될까? 그러니까 공감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 누나 맞추려고 되겠다. 선이랑 여기는? 나온 거. 야, 좋구만. 그 다음에 저기 제 눈에 간사님은 어떠셔요? 네? 저는 저랑 다른 면은 닮고 다른 면은 다르면 좋겠는 게 이렇게 약간 목록처럼 있습니다. 맞아, 진짜. 그 다음에 잘 맞는. 뭐라고요? 잘 맞는. 어떤 부분이? 이런 사람. 그러면 우리의 호프 이장로 장로님은 어떠신지? 저 결혼했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나하고 이제 신앙이 같았으면 좋겠다. 첫째 조건. 두 번째는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후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면 좋겠다. 그쵸? 딱 많이 예. 사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에서 이걸 쭉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럴듯하게 홀리하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딱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남자들은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가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뻤으면 좋겠다 1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봅시다. 자, 자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자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그건 빼고 그건 기본 아이가. 오. 그 부분에서 얘기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사랑이 좀 많았으면 자상했으면 좋겠다는구나. 사랑. 그 필이 통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사랑인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자매님 얘기해봐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맨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떡할래? 저는 근데 그런 게 조금 매력적. 몰입하고. 그렇지. 그건 굉장히 그냥 집중력, 능력 있어 보이니까. 나도 왜 쫓아다녔냐면 그 남자가 몰입하더라고 아주. 그 능력 있는 줄 알았지. 그다음 자매님. 편하고 시간 잘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오케이. 그 좋은 조건이 있을 것 같아. 저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데 솔직한 사람. 그렇죠. 솔직해야지 신뢰가 쌓였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저쪽부터지. 저는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저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낯을 가는 데는 건 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렇구나. 여기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성격에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럼 자매님은? 인사 잘하는 사람. 그 관계를 잘 맺는 거니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빨간 모자. 전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어떤 부분에서 그게 추상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포용력이 있고 네, 지성과 감성이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럼 결혼은 현실에서 지성과 감성이야. 그냥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죠. 그 다음 자매님.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어야지 여성들은 일단 신뢰가 쌓이는 거 그렇죠? 그럼 이쪽 편지 다 했죠? 빠진 사람 없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봅시다. 가치관이 잘 맞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맞는 사람. 그러니까 관시를 잘 하는 사람. 이렇게 비밀로 하는 사람. 다른 부분에서 관계를. 이게 자기 남자들 약간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막 보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좀 챙겨가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 그다음 이제 자매님은? 저는 성품이 바르고 저랑 가치관이 잘 맞는. 이제 성품이 바르다는 것도 어떠냐면 자매님 입장에서 바르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나하고 같은 거 같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닐 수 있거든. 사실 딱 제 가치게 가득한 게 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러니까 듬직해 보이겠지, 그렇죠? 그다음 저. 고백이다 고백 잘해. 뭐가 중요?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 맞아. 자매님이 진짜니까 진짜를 잘 보여주는 거지. 화이팅. 그다음 이제 유나. 저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렇게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갈 수 있는.
독신주의자 회계받아. 없잖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없으니까. 갈등 있거나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렇지. 왜 그럴까 돌아보세요. 그다음 여기 져주는 사람. 내가 김성목 씨가 져줄 것 같아가지고 했다가 와 져주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 재미있어. 좋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고기 자매는 그쵸? 저는 평소에는 되게 유머가 있으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때도 대화하는 사람들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지 않고 진짜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들어보면서 남자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는 굉장히 성숙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 학교에 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남성들은 이쁜 여자가 일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신앙심이 대단한 남성이라도 그 남자라는 거. 그래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안 본다 그러는데 외모 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길을 가면 우리 김장로가 어떡하냐면 키 크고 이쁜 여성이 지나가면 온몸이 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남자 왜 이렇게 막 그냥 한눈 팔고 왜 곁눈 팔까 그랬는데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야지 하나님 만든 정품. 그래서 좀은 어떠냐 하면 뭐 사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어떠냐 하면 단정한 단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단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아되는 건 단정하면서 아름답지만 거기에 속에 어떤 기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외모에 대해서 신경 좀 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을 해보면 우리가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을 온누리에서 해보고 극동방송에도 해봤었어요. 근데 극동방송 PD 중에 지금 제주지사장에 계시는 맹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40 넘어서까지 결혼 못했어요. 근데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자매를 했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맹 PD가 조장을 했거든. 그러면 조장을 하면서 어떠냐 하면 우리가 어떠냐 어디 가서 뭘 할 걸 이걸 쭉 하는 거 보고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어떠냐 하면 그 그룹에 속해가지고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성들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근데 제일 처음 뭐라 그러냐면 다 성격을 본다 그래. 성격을 본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혼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 성격을 봤는데 왜 성격 때문에 못 견딘다 그럴까? 근데 이게 성격이 아니고 놀랍게도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성격 이전에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 재료가 다르죠.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남녀 차이를 알아야 하느냐 하면 자, 이시영 박사 아시죠? 그 유명한 이분은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은 자, 다 같이 빨간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정대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왜 그 생각대로 팅이라는 게 생각대로가 아니고 감정대로 팅이라는 거죠. 이 감정 개인의 감정대로 해라. 이게 엄청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하면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조직신학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다. 근데 이 감정이라든지 이 자유의지가 어떠냐 하면 근데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이는데
감정이 호르몬에 의해서 또 좌우된다는 거죠. 그 남성으로 움직이는 호르몬은 T 호르몬이고 여성으로 움직이는 E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 이전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MBC에서 한 실험입니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조금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 못한다. 전제가.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실험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더라는 거죠. 여성들은 그 실험에 의하면 한 번에 7가지에서 14가지를 처리하더라고요. 밥 안 치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애한테 잔소리하면서 친구한테 전화 받으면서 TV 보면서 와 나는 7개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14가지까지는 나도 기절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남성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 그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운전해서 갈 때 보통 여성들은 운전해서 갈 때 둘이 있으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둘만 있으니까. 근데 그 한 공간에 둘만 있을 때 얘기를 하면 남성들은 운전하면 둘이 있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둘이 있으니까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때 MBC에서 한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둘이 있을 때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내한테 뭐라 그러라고 PD가 시켰어요. 그래서 300m에서 우회전하니까 이 아내가 자기가 어쩌고 하니까 이 남편이 우회전 했게 못했게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 자매님들도 어떠냐 하면 남편도 그렇고 회사에 있어서도 남성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시켜야 돼요. 이게 남성을 아는 첫 번째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는 좌뇌 우뇌가 있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죠, 그렇죠? 자, 요 좌뇌 우뇌를 연결해 주는 것을 뇌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뇌량의 폭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더라는 거죠. 남성이 좁더래요. 왜 좁으냐? 임신한 지 16주가 지나면 T 호르몬이 확 분비되어져요. 분비되어지면서 이 뇌량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죠, 그렇죠? 목소리도 되어지고 요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때 다시 T 호르몬이 나오고 다시 이걸 또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뇌량이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성들보다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가만 보면 같은 나이 또래의 남성을 보면 굉장히 철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개발되어지는데 여성들은 18세에서 20세까지 되면 이제 이게 다 개발이 다 되어진대요. 되어지는데 남성들은 32세부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40세가 돼야지 다 완성. 그래서 결혼하면 딱 만나면 어떠냐 하면 그렇게 듬직하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애 같을까? 사고력이 왜 저렇게 없을까? 저는 이제 남녀공학중학을 나왔었어요. 같은 중학교 2학년 우리 남자애들 진짜 애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학기 가니까 여자애들 그냥 제가 보기에 일단 이제 남녀공학을 해서 남자애들 제가 경험했잖아. 여자애들 또 골치 아파서 내가 그래서 이 대학을 왔었어요. 괜찮은 남자 하나 있으면 붙잡아서 결혼하려고 난 목적 그거였어.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과에 40명이었는데 3명 들어왔다가 하나가 휴학하고 여학생 2명 있었어요. 근데 38명 남학생들 그냥 다 별 볼 일 없었기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20대 초반이면 남성들은 이게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걸 개발시키는 것이 어떠냐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배우자에게 달렸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쭉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남편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자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 하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남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남자로 사는 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어떠냐 하면 편하니까 이것 때문에 철도 늦게 나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어떠냐 하면 아내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개발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더 잘 만들었어요. 복가풍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솔직한 몇 남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외모를 봅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걸 어떠냐면 여러분들 여성들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맞지? 다 거룩한 이유를 내세워서도 외모 봐요. 보기 때문에 어떠냐면 나는 어떤 단아한 부분 나만의 개성 가지고 어떠냐 하면 얼굴이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개성이 있고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뇌도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접근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도 더 재밌는 건 이제 남자 여자 뇌를 길을 가는데 연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섹스 부분이에요. 요거하고 다른 그림을 봤더니만 여성이 어떠냐 하면 아주 핫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지나가면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 남성들 짧은 바지 입고 지나가면 털 보면 여성들 아이고 징그럽다죠. 그렇죠? 성성성.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 파진 거 보고 하면 어떠냐 하면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켜지느냐 하면 저 성적인 부분이 다른 그림을 봤더니만 그 섹스 부분이 되어졌더라고요. 남성들은 굉장히 저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가지고서 남성들 스스로 저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냥 장점일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약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는 것 왜 이렇게 큰지. 제가 재작년에 미국 갔다가 나야가라를 갔는데 나야가라에 거기다가 외주를 쳐놓고서 건너는 사람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 왜 이런 걸 왜 하는지. 이 호르몬 때문에 못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거 밤중에 아이 우는 울음소리 듣는 뉴런이 점이에요. 점. 둘이 맞벌이 하는데 애가 밤새도록 우는데 아니 이 인간은 자는구나. 그럼 오빠 못 들었어 그러면 못 들었대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무책임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못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면 결혼 만족도가요. 남성들은 50%인데 여성들은 30%로 뚝 떨어져요. 이거 한국 리서치에서 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요. 이런 것이라든지 이거 화장실 변기에 조종하는 새. 나는 아들만 둘이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 다 오면 우리 화장실에 왔다 가면 지진대가 막 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어떠냐 하면 강남에서 남자애들한테 변기에 서서 누지 말고 앉아서 누라. 꽤 많아요. 우리 김장로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떠냐면 제가 늘 그거 당신도 저 앉아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랬더니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 남성들은 서서 이렇게 딱 소변 넣으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멀리 가느냐.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둘 보니까 어떠냐면 어디까지 멀리 가냐. 두 놈이 서가지고 서로 그냥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남성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냐면 결혼하고 나면 지린난다고 하니까 앉아서 해라 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 그 오빠가 가진 남성성 부분에 대해서 그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되어지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이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시까지 하는데 제가 5분 더 하고 나눔하면 되죠? 나눔을 꼭 해야 되나요?
보통 강의하고 Q&A 하고 쉬고 강의하고 Q&A 오케이, 하고 그럼 쉬는 Q만 거. 하고 네, 시다. 그럼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몬 자체는 굉장히 관계 중심이고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숙제를 내줘요.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딸 결혼하는데 그냥 결혼 예비학교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는 1분 만에 100상 낮춰요. 그러니까 치열하지. 치열하니까 막 넣어달라 그래서 억지로 부탁해서 넣어줬는데 3주차 가서 드랍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결혼할 이 오빠가 도대체 숙제를 안 한다는 거지. 그 걔들이 이제 연애를 만난 게 아니라 중매를 만났어요. 둘 다 닥터인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그 신뢰가 도저히 안 돼 좀 그만두라 그랬죠.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을 하는 건 꼭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자들은 또 뻥을 잘 쳐서 그냥 뻥 치면서 약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여성들은 이 섹스 미크론이 점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섹스를 하면 스킨십이잖아요. 섹스를 하면 스킨십이기 때문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마녀 사냥인가? 내가 그거 한번 봤다가 야 많이 변했습니다. 요새는 그냥 만나면 그냥 뭐 금방 그냥 성관계 안에 들어가나 본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결혼과 성이라는 걸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어. 그때 어떤 자매가 나와 신학대학 학생인데 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성이 얼마나 끝내주고 좋은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여학생이 그럽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어떠냐 하면 성적인 것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나도 연애를 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연애하면 바로 어떠냐 하면 가까워지면 스킨십 가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장로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 우리 김 장로 첫사랑 아니에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남녀 공학이라서 걔가 맨날 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서 막 사귀고 뭐 막 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어떠냐 하면 보면 그냥 행복하고 아 오늘은 만났다 이렇게 그런 사이였죠. 근데 나는 이제 고대사학과를 다니고 걔는 서울대사학과를 다녔는데 고대사학과하고 서울대사학과하고 배구시합 빌미사가 막 해서 우리 배구시합 했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날 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기 시작했죠. 근데 놀랍게 데이트해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떠냐 하면 한 3번째 만난 데부터 성적으로 드시자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어. 나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니까 나를 얼마나 싸우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시하느냐.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 더 걔가 더 강하게 대시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그만두고 너무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창피할까? 근데 여기는 어떠냐 하면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걔가 있는 대학은 강의해달라고 하면 강의 안 가요. 만날까봐. 이번 8월 15일 날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가 돼서 한권사가 딱 나타났는데 40년에 빨리 못 알아보겠더라. 우리 김장모도 있었는데 나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먹었다. 너무 쉽게 어떠냐 하면 성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교회 상담실에 있으면서도 보면 청년들이 오는 상담은 거의 상담입니다. 교회에 어떠냐 괜찮은 오빠에 의해서 보니까 줄줄이로 오빠가 쟤도 따먹고 쟤도 따먹고 쟤도 따먹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주장이 조금 다르지만 성이 어떠냐 하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성기의 접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에는 영적인 것이 있고 정서적인 것도 하나서 되는 것. 근데 이제 이 성이 이제 왜 이제 문제냐 하면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생활을 많이 해봤겠지 뭐 결혼. 근데 성을 딱 한 판 해보고 나면 갈등이 딱 생겼다가 성을 딱 한 판 하고 나면 놀랍게도 어떠냐 하면 싹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 왜 이러나 내가 이게 성을 밝혀서 그런가 그랬더니만 과학적으로 보니까 남편과 성을 한번 하고 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면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5년 되어져서 왜 만족감이 30%로 떨어지느냐.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안으면 아기하고 스킨십이 되어지잖아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라. 나오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옥시토신 안 채워드리죠. 그 남편은 어떻게 되어져요? 남성들은 채워야죠. 그래서 이게 성 불균형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저렇게 되어졌다는 것. 동상이몽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죠.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엄청나게 달라요. 남성들은 나의 나됨을 나는 일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What am I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 여성들은 나는 관계한다, 고로 나는 존재. Who am I? 그래서 이제 영어에 능통한 사람 What am I와 Who am I의 어떤 차이를 필링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그냥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는 비교적 어떠냐 하면 삶 자체가 투사기 때문에 목표 중심의 삶을 살아요. 어떠냐 일이 딱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딱 가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어려워하죠. 그랬더니 유난의 엄마가 저한테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건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저 유난의 엄마하고 나랑 같은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유나를 특별히 어떠냐 하면 편애하는 거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난 쟤네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도 어떠냐 하면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고 쫙 스트레이트로 가지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관계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어떤 부분이 힘들었느냐 하면 우리 김 장로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길 가다가 어떤 물건 하나 사와요. 근데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저거 한 3만 원밖에 안 하는데